네, 여러분들의 부족한 자기소개서를 명품 자소서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자, 취업 전문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세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참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찬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상처럼 블링블링한 정보 부탁드리겠고요. 류정서 대표님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주력해서 살펴볼지 주제를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품질 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클리닉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품질 관리직 중요성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품질 관리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일단 특별히 품질 관리 직무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그 마케팅이나 뭐 인사 직무 그리고 영업 관리 등 이제 인문계 친구들을 위주로 제가 또 준비를 해서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공계 친구들에게 좋은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이제 품질 관리 직무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습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품질 관리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제조업에서 있어서 그 어떤 원자재나 식자재, 그 부품 이런 것들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실제 가공하고 조립하고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이 실제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는 그런 모든 SCM에 걸쳐 있는 전 단계에서 사전에 어떤 품질 이슈를 좀 차단하고 또는 품질 이슈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바로 대응을 해서 그 품질 이슈로 인해서 라인이 스톱되는 과정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무를 행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공이 조금 연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공을 좀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뭐 인문상 경계보다는 당연히 이공계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업 쪽 같은 경우는 식품공학과라든지 이런 쪽 친구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출신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그런 데 같은 데에는 뭐 기계과라든지 전기, 전자공학과라든지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만 반드시 꼭 전공하고만 매칭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학과 전공자들도 품질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품질의 기본 주 업무가 통계적인 어떤 그 대응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전공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려는 그 업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식품 외식업계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헬스업 인증 체계라든지 또는 일반 ISO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스 시그마 같은 통계 그런 툴도 좀 미리미리 공부해 주시는 게 품질 쪽으로 합격을 하시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소서나 면접 시에 어떤 부분들을 어필해야 되는 건지 품질 관리직 업무를 희망할 때 자격 조건들 어떤 것 필요할까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그 마케팅이나 그리고 영업이나 생산기술 다양한 유관 부서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회의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하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한 사용을 하면서 뭐 불만이라든가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잘 흡수해서 본인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추후에 좋은 제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제품의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 유관 부서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회의에서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품질 관리직에 합격한 또 자소서를 하나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그 합격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무인 그 품질 관리 직무입니다. 그 주제가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요. 쭉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제품의 품질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동기부여가 좀 명확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그래서 복잡한 수식 때문에 동기들이 꺼리던 통계학 수업을 탁과 교수님께 설득을 해서 수강을 했다. 이런 첫 번째 노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품질 경영 기사 온라인 강의를 직접 신청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GMP, 밸리데이션 등 관한 그런 직무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제약 분야의 품질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을 이렇게 세 단계로 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무 분야의 성공을 위한 노력 부분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부분을 봐서 영어적인 부분을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연수를 받기 전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잘 접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합격을 한 자기소개서고요. 그렇죠. 정리해 주신 네네.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네,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네. 그 영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물론 영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품질 직무 부분은 이제 유관 부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리스크 예방할 수 있는 그 다각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성을 조금 더 이제 보여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또 자기소개서 Q&A 시간을 통해서 취업 전문가 두 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또 직접 질문해온 것들을 저희가 네.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직무들은 남다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품질 관리 직무도 소제목에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답은 남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마케팅이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영업 관리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의 자체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두각을 보이는 게 이제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품질 관리에 대한 이 직무 자질을 좀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소제목에서 매칭을 하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창의성이나 남다른 면모가 보여져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품질 관리 직무 역시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잘 흡수를 해서 본인과의 그런 매칭을 통해서 소제목에서 본인이 이런 직무의 자질에 잘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이 품질 관리 직무에서도 역시 소제목이 중요하다라는 거 네.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직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질문도 약간 좀 포괄적이긴 하네요. 예. 네, 포괄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좀 택해서 본인의 강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하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꼼꼼하고 좀 치밀한 성격. 그래야만 사전에 어떤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발생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친구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좀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엑셀이라든지 또는 식스 시그마라든지 그런 통계 프로그램 툴을 잘 다룰 줄 안다는 실무적인 역량의 강점을 좀 어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품질 직무에서만큼 타 직무에 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원칙과 프로세스를 준수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품질 직무를 하다 보면은 개발부서나 영업부서나 생산부서나 자주 찾아와서 이 품질 이슈를 대충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할 줄 알되 원칙과 프로세스에서 벗어난 타협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다라는 부분을 성격상의 강점으로 어필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어떤 관련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또 인터넷상에 올라온 질문들 한번 드려볼게요. 품질 관리직은 꼼꼼한 성격이 좋다고 하는데요. 전 꼼꼼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꼼꼼하다고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러면 다른 직무를 희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품질 관리 직무를 원하는데 꼼꼼하지 않다. 근데 꼼꼼하면 정말 필요한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시는 거고 그 외에 내가 다른 부분의 강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앞서 유정석 대표님이 말씀하듯이 요약해서 자신만의 강점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중에서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품질 직무가 이런 부분이 자질이 필요하구나, 이런 강점이 있구나 해서 다 껴
맞추식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이런 직무에 정말 어느 부분의 강점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본인임을 이제 말을 해야지 거기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은 서류에서 통과돼도 면접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들통납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의 이런 정확한 매칭을 통해서 어필함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사팀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류정수 대표님께서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품질 관리자로 합격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이 왔습니다. 예, 대표님한테 콕 집어서 질문이 왔네요. 답변해 주실까요? 좀 전에 그 박서윤 대표가 예. 그 자기소개서 예시로 보여줬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화중 사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입사 2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예. 이 친구가 사실 저희 처음에 이제 컨설팅 때문에 찾아왔었을 때는 별명이 늑대소년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못했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이나 말로 표현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강점을 좀 살려주고 직무에 맞춰서 강점을 살려주면서 그걸 제대로 따라온 부분이 일단 그 친구가 노력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예.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농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농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인턴 경험을 짧게 몇 개월 했지만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그 분야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입사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제약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할 때 본인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그런 책을 직접 구입을 해서 탐독을 하고 정말 잠자는 걸 한 6시간 자는 거를 4시간, 3시간 줄여가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요. 또 식스 시그마가 중요하다고 제가 조언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격증까지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직무 프로세스를 명쾌하게 본인이 면접 때, PT 면접 때 설명을 했고요. 또 가장 이 친구가 정말 제가 꼭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진정성입니다. 네. 이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신입사원들이. 하지만 진정성과 성실성 이 부분이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본인이 희망한 이 품질 직무에 제대로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군요. 여러분들의 예. 롤모델로 생각하시고 더 많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품질관리직을 희망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취준생들에게 우리 박서윤 대표님이 끝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품질 관리직을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은 공대 CEO가 돼보자는 이런 포부를 제대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대 CEO? 네, 이 품질 관리직은 정말 좋은 직무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 유관부서와의 끊임없는 유관부서와의 그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마케팅 직무에 있을 때도 품질관리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 공장에서 있으면서도 저도 만나면서 저도 이런 직무에 대한 있는 것도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정말 멋진 직무인 거를 직접 제가 보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냥 품질 관리니까 내 것만 잘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 유관부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나는 그냥 이공계가 아니라 진짜 공대 CEO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품질 관리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냥 품질 관리의 직무를 해서 열심히 해야지보다는 더 높은 비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에는요, 품질관리직을 지원하는 이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신년에도 두 분께 더욱더 알찬 정보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